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드리는 복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사기 55회입니다. 33. 연파 인상녀 열전. 죽음의 차에 어떻게 임하는가가 진정 어렵다. 화씨의 구설, 국가를 유난에 빠뜨리다. 조나라 배문왕은 초나라 유명한 구설인 화씨백을 손에 넣게 되었다. 일찍이 초나라 사람 변화가 초산에서 묘한 구슬을 발견하고는 이를 초나라 여왕에게 맞았다. 그러나 여왕이 감정사를 시켜 감정한 결과 돌이라고 하자 변화의 왼쪽 발을 잘랐다. 그 후 무왕이 얘기하자 변화는 그 구슬을 다시 바치게 됐다. 그러나 무왕 또한 감정사를 시켜 감정한 결과 똑같이 돌이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변화의 오른쪽 발을 잘랐다. 그 후 무왕이 죽고 문왕이 얘기하자 변화는 초산에 나가 사흘 밤낮을 통과했다. 문왕이 그 소문을 듣고 그 구슬을 다듬게 하니 마침내 천하제일의 구슬이 되었고 이를 화씨백이라 부르게 되었다. 연파는 조나라의 뛰어난 장군이다. 조해문왕 36년에 연파는 제나라를 크게 격파하고 상경에 임명되었다. 그의 두려움 없는 용기는 각국 제후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인상녀는 역시 조나라 사람으로서 환자령 목천의 사인이었다. 한편 조나라 왕이 화씨백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은 진나라까지 퍼져 진나라 수왕이 사신을 보내 그 구슬을 15의 신과 바꾸자고 제안했다. 조나라 왕은 대장군 연파를 비롯하여 중신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논했지만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았다. 대신들은 화씨의 구슬을 진나라에 줘도 진나라가 성을 내주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구슬을 주지 않자니 진나라가 곧바로 쳐들어올까 두려워하였다.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나지 않았다. 또한 진왕에게 회답을 전할 사자를 물색하려 해도 적임자가 없었다. 그러자 환자령 목현이 말했다. 신의 문객 중에 인상녀라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라면 이번 일을 맡겨볼 만합니다. 대체 그 어떤 사람이요? 왕이 물었다. 이에 목현이 대답했다. 신이 전에 죄를 짓고 옛나라로 도망치려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신을 말린 사람이 바로 인상녀입니다. 그때 그는 신에게 옛나라 왕과는 어떻게 하는 사이인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일찍이 대왕을 수행하여 옛나라 왕과 국회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옛나라 왕은 내 손을 잡으면서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옛나라로 가려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인상녀는 조나라는 강대국이며 옛나라는 약소국입니다. 더구나 대강께서 대왕의 총애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옛나라 왕이 친구가 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강께서 죄를 지은 몸으로 옛나라로 가신다면 옛나라는 조나라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서로 판단하는데 연왕은 반드시 대감을 감히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대감을 체포하여 조나라로 되돌려 보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감께서 웃옷을 벗고 어깨를 드러내어 도끼를 들고 죄를 청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신은 인상녀의 말대로 했더니 대왕께서 다행히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인상녀는 진정으로 용서하면 충분한 지략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즉시 인상녀를 불러들였다. 진나라가 15개 성과 화씨백을 바꾸자고 제안을 왔소. 그대의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좋겠소? 이에 인상녀는 자세를 가다듬으며 상대는 막강한 진나라입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왕이 침울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지만 구슬만 뺏기고 땅은 얻지 못한다면 천하의 우선거리가 되지 않겠소? 인상녀가 다시 대답하였다. 진나라는 성읍과 구슬을 바꾸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구슬을 주지 않고 제안을 거부하면 잘못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구슬만 받고 땅을 주지 않는다면 잘못은 진나라에 넘어갈 것입니다. 차라리 제안을 받아들여 죄를 진나라가 뒤집어 쓰도록 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에 왕은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사신으로 보는 것이 좋겠소라고 물었다. 인상녀는 달리 가실 분이 없다면 제가 구슬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땅을 받으면 구슬을 놓고 오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든 구슬을 온전하게 지니고 돌아오겠습니다. 안심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대답했다. 완벽. 인상녀는 구슬을 가지고 진나라로 가서 진나라 왕을 만났다. 진왕은
장대에서 인상녀를 지켜나했다. 인상녀가 구슬을 바치자 진나라 왕은 만면의 미소를 띠쳐 옆에 있는 후궁들과 신하들에게 차례로 보여주었다. 그러자 모두 만세를 불렀다. 하지만 진나라 왕은 15개의 성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인상녀는 진왕이 땅을 줄 생각이 없음을 알아채고 앞으로 나아가 왕에게 말했다. 사실 그 구슬에는 흠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르쳐 드리죠. 그래야 왕이 구슬을 다시 인상에게 주는 순간 그는 갑자기 뒤로 물러서더니 기둥에 기댔었다. 그가 경마자 머리띠지 치솟아올라 왕이 관이 덜먹거릴 정도였다. 대왕은 구슬을 얻을 욕심으로 조나라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조나라 왕이 신하들과 상의했는데 모든 대신들은 진나라는 탐욕스러운 나라이고 힘을 앞세워 억지를 부린다. 땅을 준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에 구슬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일반 백성들 간의 교류에 있어서도 서로 속을 줬는데 대국 간의 교류에 있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왕 강대한 진나라가 좋아하는 물건이라면 이 화십의 하나로 인하여 진나라와의 감정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나라 왕은 다시 또한 제기한 뒤 정중하게 제게 구슬을 주고 조중에서 엄숙하게 국서를 주는 우려를 가졌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이는 당신들 대국의 이영을 정중한 예의로서 존중한다는 뜻이며 또한 양국의 우호관계를 돈독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기국에 오자 대왕께서는 보통 숙소에서 저를 지켜나시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심지어 오만하고 무례하였습니다. 또 구슬을 받자마자 여자들에게 구경시켰으니 이를 떠들쳐가는 광경은 실로 저를 우롱한 것입니다. 저는 대왕께서 땅을 떼어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에 구슬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만약 대왕께서 저를 강압하려 한다면 지금 저는 당장 기둥의 구슬과 함께 머리를 부딪혀 깨질 것입니다. 인상녀는 구슬을 지켜들고 두 눈으로 기둥을 노려보는데 마치 당장 기둥에 부딪힐 듯한 기세였다. 진나라 왕은 인상녀가 정말 구슬을 깨뜨릴까 두려워 급히 그에게 상하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도록 청하였다. 그리고 즉시 담당 관리를 불러 지도를 펼쳐보게 하여 손으로 15개 성을 가리키며 그것을 조나라에 떼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상녀는 그 말 또한 거짓이며 조나라는 그 땅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야 진하게 말했다. 화십익은 천하의 보물입니다. 저희 왕께서도 이 구슬을 보실 때 다시 또한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도 이 구슬을 바칠 때 다시 또한 제기를 하신 후 궁전에서 9번의 성대한 예를 갖추신다면 그때 제가 비로소 구슬을 바치겠습니다. 도저히 구슬을 강제로 빼앗을 수 없다고 판단한 진나라 왕은 곧 다시 또한 제기하기로 하고 인상녀를 영빈관에 옮겨 머물게 했다. 인상녀는 진왕이 비록 제기를 한다고 대답했지만 여전히 반드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성읍을 구슬과 교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자기 종자에게 허름한 옷을 입혀 일반 백성처럼 꾸민 뒤 구슬을 품속에 숨겨서 작은 길을 통하여 조나라로 달아나겠다. 그래야 구슬은 온전하게 조나라로 돌아가게 됐다. 진나라 왕은 다시 또한 제기를 한 다음 9번 대례 예우를 갖춰 사람을 보내 조나라 사자 인상녀를 초청하였다. 인상녀가 왕궁에 방문하여 진왕에게 말했다. 진나라는 목공 이래 20년에 걸쳐 군주가 지겠지만 지금까지 약속을 분명히 지켰던 군주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 또한 대왕에게 속임을 당하고 조왕의 부탁을 지키지 못할까 두려워 이미 사람을 지켜 구슬을 가지고 몰래 조나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지금 진나라는 강하고 조나라는 약합니다. 대왕이 단지 한 명의 사자를 조나라에 파견하자 조나라는 곧바로 저를 파견하여 구슬을 진나라에 바치러 왔습니다. 지금 진나라가 이렇듯 강대한데 만약 진정으로 먼저 15개 성읍을 조나라에 할애한다면 조나라가 어찌 화십액을 내놓지 않고 대왕의 노임을 서겠습니까? 제가 대왕을 죽인 지 죽어 마땅한 줄 압니다. 저는 핑형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대왕께서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신하들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왕과 신하들은 서로 치다보면 분노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인상녀를 끌어내리는 신하도 있었다. 그러나 왕이 제지하였다. 지금 그를 죽인다고 해서 구슬을 얻을 수 없다. 오히려 조나라와의 관계만 낳게 될 뿐이 차라리 그를 잘 대접하여 조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이 낫다. 조왕이 하나의 화십역 때문에 감히 진나라를 속게 했는가. 결국 진왕은 의식이 맞춰 정진에서 인상녀를 지켜나했고 의식이 끝나자 인상녀를 조나라에 돌려보냈다. 인상녀가 돌아오자 조나라 왕은 그의 기지와 재능에 의하여 국외로 나가 사명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여겨 그를 상대부에 임명했다. 물론 진나라는 성을 떼어주지 않았으며 조나라도 구슬을 버리지 않았다. 그 뒤 진나라는 조나라를 공개하여 석성을 점령했고 이듬해 다시 공개해 2만 군사를 빼었다.
진왕은 사신을 조나라에 보내 조왕에게 상호 침묵을 도모하고 싶으니 민지지방에서 우호적인 회합을 갖자고자 했다. 조왕은 두려워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연파와 인상녀가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가시지 않으면 조나라가 약하고 비겁하다는 것을 만천하게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국 조왕은 회합에 나가기로 약속하고 인상녀가 수임했다. 연파는 국회까지 전송하고는 조왕에게 만일 30일이 지나도 대왕께서 돌아오시지 않으면 태자를 왕으로 즉위시킬 것을 허락하셔서 진나라가 대왕을 협박하려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왕은 동의하였다. 그렇게 하여 마침내 민지에서 양국의 왕이 만났다. 술자리가 한창 흥이 오르자 진나라 왕이 말했다. 과인은 대왕이 음악을 좋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금고를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조나라 왕은 기꺼이 금고를 연주했다. 그러자 진나라 의사가 앞으로 나와 모년 모일묘일 진나라 왕은 조나라 왕과 만나 술을 마시며 조나라 왕에게 금고를 연주하도록 명령하였다고 사책에 기록하였다. 이때 인상녀가 앞으로 나와 진나라 왕에게 말했다. 진나라 왕께서는 진나라의 음악에 능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말하건대 질장구를 올려 서로 즐겼으면 합니다. 진나라 왕은 크게 화를 내며 거부하였다. 그러자 인상녀가 질장구를 발이 들고 앞으로 나가 무릎을 꿇으며 진나라 왕에게 청했다. 진나라 왕은 여전히 거부했다. 이에 인상녀는 대왕이 저와의 거리가 불과 5자밖에 안 됩니다. 제목을 질러 대왕을 피로 물들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진나라 왕의 좌우에 있던 신하들이 인상녀를 칼로 치려했다. 그러자 인상녀가 눈을 크게 부릅뜨고 호통을 치자 모두 크게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래야 진나라 왕은 마지못해 질장구를 한번 건드렸다. 인상녀는 고개를 돌려 뒤에 있던 조나라 사관을 불러 모년 모월 모시 진나라 왕은 조나라 왕을 위해 질장구를 쳤다고 기록하게 했다. 진나라 신하들이 조나라가 15개의 성을 바쳐 진나라를 축복해 주었으면 라고 하자 인상녀는 지국이야말로 함양성을 받아 조나라 왕에게 경의를 나타내주라고 우셨다. 그래야 진나라 왕은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우세를 점치지 못했고 더구나 조나라가 사무한 징계를 표고시켰기 때문에 진나라는 경금항동을 하지 못했다. 내가 연파를 피하는 까닭은 민지의 회견이 끝나고 기부한 후 조나라 왕은 인상녀의 공로가 매우 크다고 인정하고 다시 상령으로 승진하도록 하여 연파의 윗자리에 있게 되었다. 연파는 불평을 털어놓았다. 나는 조나라 장으로서 수많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끊고 공로를 채웠다. 이에 비해 인상녀는 겨우 최치형안을 넣으려고 조그만 공을 채우는데 나보다 높은 벼슬에 자리에 앉게 되었다. 더구나 그는 원래 빛이 난 출신이다. 내가 도저히 그의 밑에 있을 수 없다. 수치스럽다. 그리고 주먹을 불끈 집에서 명시하였다. 내 인상녀를 만나기 위하면 반드시 본때를 보이겠노라.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인상녀는 연파와 맞추기를 극히 꺼렸다. 조정에 나갈 때도 연파가 나온 날에는 병을 핑계로 나가지 않고 자리의 소요로 인한 연파의 충돌을 피하였다. 어느 날 인상녀가 밖에 나갔다가 멀리서 연파가 오는 것을 보고는 재빠르게 마차를 돌려 피하였다. 그러자 인상녀 문화의 빈객들은 모두 인상녀에게 저희들이 친척과 친구를 떠나 기공의 문화에 와 있는 까닭은 오직 기공의 출중하신 품행과 도의를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공께서는 연파장과 함께 조정에서 일을 하시면서 염장군이 기공에 대해 나쁜 말을 하면 기공은 놀라서 그렇게 피하시고 감히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니 지나치게 겁이 많고 무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행동은 일반 백성들도 부끄럽게 여기는데 하물며 고위 장상의 몸으로서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기공의 행위 앞에 모두 미치지 못하여 이만 하직하고 고향으로 물러갈까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인상녀가 그들을 말려 묻다. 그들은 염장군과 진나라 왕 중 누가 더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빈객들은 물론 진나라 왕이 더 무섭죠.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인상녀는 그렇게 무서운 진나라 왕을 나는 면전에 쓰고 있고 그의 신하들에게 크게 모욕을 줬다. 내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에도 어찌 염장군 한 사람을 무서워하겠는가? 다만 나는 지금 강대한 진나라가 감히 조나라를 공격해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두 사람이 이 나라에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 두 호랑이가 싸우게 되면 반드시 공명할 수 없게 된다. 내가 모욕을 참고 피하는 것은 국가의 존망대사를 앞에 두고 개인의 은혜와 원한은 뒤에 놓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것으로 제 읽기를 마치겠습니다.